요새 계속 폭발을 하고 있는 사쿠라지마라는 큐슈 구마모토 현에 있는 화산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분화한 용기가 3,500m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조그만 분화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가죠. 200번 이상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큐슈니까요. 이러한 화산의 활동이 연결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후지산 분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후지산은요, 역사적으로 역시 400년 정도에 한 번씩 대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직전의 폭발은 1707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지났던 거죠. 그러나 역시 지금 화산 활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언제 폭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 정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이것은 동북 대지진 때 일본 전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화산 활동 자체가 일본 전체로 후지산뿐만이 아니라 후지산하고 비슷한 언제 폭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활화산이 지금 20개 정도가 됐습니다. 일본 안에서요. 그리고 요새 계속 폭발을 하고 있는 사쿠라지마라는 큐슈 구마모토 현에 있는 화산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분화해가지고요. 그 분화한 용기가 3,500m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조그만 분화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가죠. 200번 이상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큐슈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화산의 활동이 연결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 마그마 이제 연결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후지산만 봐도 그러한 활화산이 돼가지고 10만 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활화산이 완전히 죽은 화산이 되기까지는 10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그마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이게 그 죽은 화산이 되는 거죠. 이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지산의 경우는 아직 10만 년 정도밖에 그러한 화산이 된 지 지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10살 정도의 젊은 놈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고 싶어서 이게 굉장히 움직이고 싶어서 그렇게 몸을 풀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 특히 요새 그렇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물론 주변에는 용암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변에 있는 가옥이라든가 다 완전히 다 버리고 녹아버리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먼 곳에 있는데도 화산체가 있잖아요. 이게 폭발하면 화산체가 많이 나와가지고 가까운 데는 그 50cm나 화산체가 쌓여가지고 신칸선이라든가 또 자동차가 운전을 멈춰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피해죠. 그리고 공장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거 완전히 멈춰요. 뭔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천밀 기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또 조금 먼 데까지 가도요. 도쿄라고 해도 후지산에서 도쿄까지가 15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5cm 정도 도쿄에서도 화산재가 쌓인다고 그래요. 5cm 화산재가 쌓여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눈이 5cm 쌓였다.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나 눈은 녹아요. 그렇죠? 녹아버리면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산재 녹지 않습니다. 굉장한 피해를 여러 곳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쿄도
도쿄 주변, 후지산 주변, 이게 일본의 경제 중심지의 최대의 중심지예요. 거기가 도쿄가 가까우니까 마비됩니다. 경제적인 피해도 어마어마하다. 그런 식으로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1707년 호에이 대분화와 현재의 후지산을 비교한다면 화산의 활동이 이것도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일본 전체 화산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kyushu의 사쿠라지마가 계속 폭발하고 있어요. 이거하고 후지산은 좀 거리가 먼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곳에서도 조금씩 지하에서 마그마의 움직임이 관찰된다면 이게 후지산의 폭발이 가까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신호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진은 올 때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네, 그러나 화산은 실제 폭발을 한다고 하면 한 달쯤 전부터 진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거는 역시 지하에 마그마가 움직인다라는 것이 관측되거나 조금 아주 조그만 분화구에서 약간씩 연기가 난다라든가 이게 한 달 전이 되면 다 진조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직은 후지산은 거기까지는 안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전문가들은 주시하고 있고요. 그러나 뭐니 해도 일본 정부나 또 전문가들이 후지산이 지금 사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또 일본 국민들을 일본 정부하고 전문가들이 사실 위협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협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피해가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다. 왜냐하면 1707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300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 주변이 도쿄가 가까우니까 아마도 일본의 인구의 3분의 1은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그 주변의 지자체도요. 이거는 정말 피해가 일어나면 큰일이 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후지산 분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1707년에는요. 후지산의 폭발뿐만이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분화로서 화산재가 한국에 오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이 좀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역시 한반도에 대해서는 지진의 영향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지진이 함께 일어난다면 또南海 대지진하고 함께 후지산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가지고요. 동북 대지진 때는 3cm 정도 한반도가 움직였습니다. 네,南海 해곡 대지진 정도의 지진이 올 때 한반도도 10cm에서 20cm 움직인대요. 20cm 움직인다라는 게 이게 굉장한 움직임이죠. 이러면 한반도의 아래에서 지반 안에 굉장히 많은 균열이 생기게 돼가지고 한반도 자체 내에서요 계속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반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최근에도 포항이나 경주 쪽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바로 동북 대지진의 영향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균열이 한반도 아래에 이미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또南海 해곡 대지진, 또 후지산의 폭발이 지진을 또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한반도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상의 피해는 일단
걱정하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비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진 소르게를 건물들이 많이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일본은 요새 만드는 빌딩들은 내진 소르게가 안 되면 절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한국도 아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준이 일본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한국의 기준까지는 상세하게 모르지만 대만의 사례를 보면 내진 소르게가 안 됐던 오래된 빌딩들이 거기도 지진이 오니까 아주 쉽게 무너져서 굉장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요. 한국에서는 내진 소르게 아파트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이게 내진 소르게로 다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을 많이 알아봐야 된다.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을 단속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